안녕하세요. 오늘도 쭉 공부합시다. 자, 전번에 이 계사를 공부를 했었죠. 이 계사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중기 공계의 계상은 완전 음으로만 이루어졌죠. 이것을 이제 문항에 짚히는 거잖아요. 그래 이제 오늘은 단사 음리 단자 써가지고 공자가 이 계사를 세세하게 설명한 것이 단사죠. 오늘은 그걸 공부를 해봅시다. 단사 돼지 음이 단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돼지가 한번 물면 안 논다죠. 그만큼 단단하다. 즉 이 주역 공부를 하면서 절대 놓지 마라. 끝까지 해봐라. 그 뜻으로 그 단사를 공자가 지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봅니다. 그러면서 지제라 했어요. 그 우리가 배웠던 중천 건계에서 양으로만 이루어진 건계에서는 이것을 큰 데또 써가지고 대제라 그래가지고 크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음계니까 여기서 즉할지로 읽으면 즉하구나 할 수도 있고 이를지로 하면 이르구나 곤이여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기가 공부하면서 이제 해석은 자기 나름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철학책은 답이 없죠. 원리를 알고 내가 해석하면 되죠. 원리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지만 권원여 했어요. 이게 이제 계사에서 권형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형자 생략 그거 권여 그랬고 만물 이 만물이라는 것은 사람 포함해가지고 온 천하만상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이 만물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물질만 보고 그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죠. 요즘 자본주의라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게 자생이라 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바탕자로 써가지고 여기서는 자생 모든 물질이 이 곤론에서 생겨난다. 그렇죠. 곤작 성문이라도 이야기했었잖아요. 모든 것이 이 곤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음양을 할 때도 음양 이렇게 나가잖아요. 음을 앞에 두고 음에서 양이 생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회에서는 양을 추구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불행의 길로 많이 빠지죠. 인인했자 이 순할순이죠. 순하다. 또 우리가 따르다 그런 뜻도 있다 볼 수 있죠. 승 이을승이죠. 이을승 승천 주거부는 우리가 승천했다 그런 말도 쓰죠. 하늘로 승천했다 기운이. 그래서 인해 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인지도의 하늘은 하늘 천자는 주역에서는 성인지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인지도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권원 만물 자생 내 순승천이라 권원 만물의 바탕이고 또한 그것이 성인지도의 수능으로 올라갔다. 도달했다 이를지니까 그러면서 권후제물이라 했어요. 권후 두터울자를 썼어요. 권은 두텁다. 그 다음에 실을제죠. 실을제 만물물 이제 말을 생략하고 그는 만물을 실은 두텁게 실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꼭 물로만 보지 말고 이를 도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성인지도를 다 실은 거다. 그것도 두텁게. 그리고 덕합 무강이라고 했어요. 덕특자 덕합 이거 합한합이죠. 덕을 합했다. 무강 경계가 없이 온 세상을 다 어울렸다.
이 덕합무광이라 온 세상을 경계 없이 어울려 합했다. 여기서 이게 이제 두돌 후잖아요. 그래서 이거나 합이나 같은 의미로 쓰였다. 그 다음에 함, 어울 함이죠. 이것은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어울리다. 함. 그 다음에 함홍광대라 했어요. 넓은 홍자를 써가지고 빛광자. 이건 하늘이 직접 내리는 빛이죠. 큰 빛을 넣게 이렇게 어울렸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함자나 이 넓은 홍자나 이 합자나 이 또 이 두털 후자나 같은 의미로 쓰였다. 그 다음에 물품 함정이라 그랬어요. 물품이 아니라 품물 그랬어요. 품물이나 만물이나 지금 똑같은 의미로 쓰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 주역이라는 것이 이 철학책이 비유법으로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글 쓰는 사람들은 이 주역 공부를 하면 글 쓰는데 엄청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정신도 그러지만 실제 필법도 함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품물이 다함자잖아요. 이것은. 그리고 이것은 형통할 형이고 그래 형통함이 다 이 물품까지 다 모였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함자나 이 후자나 합자나 이 함자나 똑같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공자께서 이렇게 이제 세세하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세세하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주역이 한 번만 조금 알면 이해하기가 쉽다. 왜? 공자가 이렇게 단사 상사로 암기게 풀어놨거든요. 그러면서 요것이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권원형 이빈마지정이다. 군자 유유왕이다. 이것을 이렇게 길게 이제 해석을 했네요. 공자께서. 그런 다음에 빈마는 아직 나가야 지금 빈마를 설명하고 있어요. 또 암컷 빈이죠. 빈마지루라 했어요. 그러니까 음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빈마니까 암말이니까. 그리고 지위 이것도 음을 이야기한 거죠. 지류 온 땅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행지무강이라 했습니다. 단일행자 땅지자 없을 무자 지경 강자들 경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 음을 계속 또 나열하잖아요. 지금 빈마니까 이것도 음이죠. 지류도 음이죠. 행지도 음으로 행하는 거죠. 무강 그 모든 것을 경계가 없이 다 음으로써 즉 성인지도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순 부드러울 유자 순할 순 지금 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권이 음이니까 유순 이정이라 군자 유행이라 그랬어요. 생략법과 비유법과 여러 가지를 동원했죠. 공자가 유행.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유순이다. 그러면서 그것도 이제 똑바로 해야 이롭다. 이걸 다 달성했어도 똑바로 해야 이롭다는 거죠. 그 이제 이것은 종교가 달라가지고 이 유학은 똑바로 해야죠. 똑바르지 않으면 재앙이 오죠. 그래서 공자가 여기도 똑바로 해야 이롭다 이렇게 했죠. 종교는 그냥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무조건 주는 거지만 이 유학은 아니죠. 유학은 똑바로 해야 이름이 오죠. 그러면서 군자 유행이라 했어요. 이거 이제 유유왕이라고 단사에서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계사에서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생략해버리고 유행 이렇게 이제 비법을 또 동원했죠. 군자 행하는 바다 지금까지 이렇게 쫙 이야기한 것이 군자의 행하는 바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설명을 하죠. 이제 선미 우려 그 선미 후덕 줄이라 해가지고 그 기사에서 배웠잖아요. 그것을 또 자세하게 또 설명하고 있어요. 선 먼저 선자 욕할 미 선미 실도라 했어요. 먼저 하면 도를 잃는다. 이걸 우리가 기사에서 설명을 길게 했었죠. 그 다음에 후순 득상이라 했습니다. 디우자 후순 득상이야. 뒤하면 얻는다. 항상상 항상항이나 항상상이나 같은 뜻으로 쓰이죠. 이쪽에서 이 말은 뭐냐, 먼저 하면 잃고 뒤에 얻는다는 것은 그 양보다 음이 먼저 하면 잃는다 이 뜻이죠. 예를 들었었잖아요. 여자 왕인데 그 신하가 그 왕의 짓을 하면 안 된다. 그 현실에서 그 장관이나 이런 애들이 그 대통령이 할 짓을 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교장 선생이 있는데 교감이 교장 선생 일을 앞절려서면 이렇게 실도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쉽겠죠. 선미 실도 후순 득상이라. 이것은 이제 항상상이잖아. 계속 그 진행되고 있는 것을 항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그러면서 선암 득분내여 유행이라 했어요. 선암. 이것은 이제 문왕 8계도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이걸 선암 득분 선왕 득분 내내 더불어요죠. 더불어요 무리유 기겠지. 말하면서 글씨가 헷갈려요 자꾸. 무리유 이라. 이게 이따 이거 도표로 설명하겠지만은 서쪽으로 가면 그 종류가 있잖아요. 어머니 비롯해서 언니 또 중언니 또 막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우리가 그 기사에서 막내가 씩 갔는데 진정에 왔더니 어머니도 있고 해서 얻는다 그러면서 예를 든 거죠. 동북 상시를 써놓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동북 일상이죠. 동북상붕 네네 종유경이라 했어요. 그쵸? 있을유 이 글씨가 안 보일 것 같으니 여기서 경자를 여기다 씁시다. 경사경. 그래서 서남으로 가면 득붕하고 그가 그 같은 종류로 가는 거고, 또 동북으로 가면 친구를 잃으니 끝내 경사가 있을 것이다 이거죠. 이 경사라는 것은 우리가 그 집안에 이런 좋은 일이 생기고 그게 아니고, 옛날에 나쁜 버릇을 버려불고 성의지도에 따라가면 그 성의지도를 깨달은 것이 이 경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한다고 이야기했듯이 이걸 보면 도표를 보면 문왕 8계도죠. 그래서 이 대통령을 설명했었죠. 여기다가 우리가 그래 이게 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얘가. 그래서 그 아까 이 시간 막내 딸이 이제 양으로 왔어요. 그래 동북이잖아요. 얘가 일로 시집 왔는데 여기 있던 문화를 잊어먹고 이제 새로 오는 시집의 문화를 가져야 속이 편하다. 그 뜻이잖아요. 그 동북 상붕이라는 것이.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대통령 이야기하면 알아듣기 쉽게 그 양반이 그 정치 검사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리석은 국민 때문에 대통령이 됐어요. 그랬으면 그 어리석음을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국가를 창조하기 위해서 그 지식인 실력 있는 사람들 쓰고 그래야 하는데, 옛날에 그 같은 패거리들 그 검사들을 이 국가의 요직에도 앉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먹어야 하는데 그것이 마냥 소인 지도잖아요. 소인 지도를 잊어먹고 대인 지도로 나가야 하는데,
지급하고 있는 꼬락상이가 옛날에 그 정치 검사하던 그 시절에 애들을 다 갖다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잊어먹어라. 상붕이란 뜻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쉽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안정직일, 잊어먹으면 이제 안정직일이 온다는 얘기죠. 편안한 자 써가지고 안정, 갈지, 지랄길. 그러면서 응지무강이라 했어요. 응할응이죠. 응할응, 땅지, 응의 세 개가 다 응했다. 경계가 없이, 온 세상에 경계가 없이 다 응했다. 천지지도로. 이게 싹 버리면, 싹 버리면 안정의 길. 이게 안 편안한 자가 똑바로 해야 편안해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길해지고. 그래서 이 안자는 이제 우리가 이것도 아까 경사에서 이야기했듯이 뭐 친족에다가 안부 전하고 편지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성인 지도를 완전히 깨달았을 때에 편안함이 찾아온다. 그것도 똑바로 해야 그것이 되매 이 의무세계, 성인 지도의 의무세계가 경계 없이 응한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공자께서 결론을 냈습니다. 자, 오늘도 그 중지 공계에 공자가 설명한 단사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